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시그널이 나가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이 자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동이 그렇게 바뀌어 있나요? 자, 오늘의 미국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새벽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 서울 방송이 또 보이는 그 라디오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밤샘 작업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정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그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불안정한 캠페인 토론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회복하기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9번째 토론회에서 아무도 버니 샌더스의 거의 독주적인 그런 그 입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잘한 후보들도 있지만 대세와 상관없고 샌더스 대 토론을 못한 블룸버그 대결 구도로 굳어졌습니다. 법무장관 사임설까지 나오게 한 이슈인 로저 스톤 형량에 대해 판사는 오늘 아침에 검사의 권고 형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으로 러시아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를 사면할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경험 전무하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독일 대사에게 17군데 정보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겸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위키릭스의 줄리 아산지에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걸 부정해주면 사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뒤늦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볼턴의 답은 어차피 하나마나한 증언이었다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역사를 쓴 지 몇 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도 주요 뉴스입니다. 귀국한 영화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고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53살의 여성이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의 미국,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0일 그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너무나도 그 중요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그 민주당 후보 토론회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단단하게 뭔가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할 때, 말할 때도 그렇고요. 이 몸가짐도 그렇고 wobbly 이런 단어를 쓰죠. 어제 블룸버그의 첫 번째 데뷔가 조금 그 wobbly한 그 캠페인 데뷔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 10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사실은 토론이 9번째나 그 민주당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블룸버그 빼고요.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도 한 1시간 조금 지나가면서 2시간 정도 그 토론을 했는데 점차 70분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후보들은 전혀 긴장이 없었고요. 어제는 서로 옆에 이렇게 있었던 후보들끼리 뭐 치고 아니면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귓속말을 하듯이 연단해서 토론 도중에 그런 정도의 여유까지 생겼는데 마이클 블룸버그만 긴장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가장 그 말한 양이 적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무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할 때도 있죠. 어제가 바로 그런 그 토론이었는데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대적 중인가 이러한 것을 그 찾아내기 위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지금까지 그 8번의 그 다른 토론과 달랐던 점은 뭐 그래도 대강 이슈가 있잖아요. 이민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북한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이런 문제 그런데 그런 이슈보다도 블룸버그 대 우리 그리고 우리 대 트럼프 어제의 토론은 그런 그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블룸버그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블룸버그는 어떻게 대적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는 본인을 이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의 자신 소개부터 좀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I'm a New Yorker. I know how to take on an arrogant con man like Donald Trump.
네, 본인도 이제 항상 이 사람은 벌써 본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추죠. 난 뉴요커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주로 주소를 옮기기 전까지 뉴요커였잖아요. 뉴요커이어서 컨맨, 사기꾼과 같은 오만하고 에러건트하고 그런 그 트럼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모든 후보들은 어림도 없지 뭐 이런 얘기로 저 사람 민주당 아니야. 그런데 그 민주당 아니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조지 부시에게 투표를 했었던 사람이다. 버락 오바마 전에는 이 사람이 전부 공화당에 투표를 했었으니까요. 하면서 오바마 때만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민주당도 아닌 그런 그 버니 샌더스도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적을 포문을 그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열었습니다. We should also ask how Mayor Bloomberg in 2004 supported George W. Bush for president.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어제 토론 좀 괜찮게 하긴 했어요. 바이든 후보도 뉴욕 시장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뉴욕 시장 하면서 뭐 일 잘했다고 하는데 기록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라고 공격합니다. The mayor says that he has a great record, that he's done these wonderful things. Well, the fact of the matter is he has not managed his city very, very well when he was there.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탑하고 프리스크하는 세우고 불신 그 신체까지 검문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범죄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위성까지 얘기를 했고요. I've apologized, I've asked for forgiveness, but the bottom line is we stop too many people and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do something about criminal justice in this country.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에서 어떤 형사법에 있어서의 공평함, 공정함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한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요. 아주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강한 펀치이기도 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를 팔면은 한 400억 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고 뭐 직원들도 한 2만 명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일선에서 일했던 적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임신한 여성들이 일을 활발하게 하기 힘드니까 그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그런 여성들이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주고 이제 그 종결을 한 그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는데 하고도 엘리자베스 워렌 끝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Some number of women, dozens, who knows, to sign non-disclosure agreements both for sexual harassment and for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뭐 희롱뿐만이 아니라 남녀 차별에 대해서도요. Non-disclosure agreements. How many is Let me that? finish. How many is that? None of them accused me of doing anything other than maybe they didn't like the joke I told. And let me just 네, 여기서 좀 우소리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본인하고 직접 연관된 뭐 신체적으로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는지 마이클 블룸버그가 내가 한 조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면서 그 다 케이스를 밝히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역시 그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핏 브리지지도 굉장히 잘했어야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디아나 주의 그 작은 마을의 시장은 두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은 중도니까 샌더스도 또 그 블룸버그도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We shouldn't have to choose between one candidate who wants to burn this party down and another candidate who wants to buy this party out. 네, 한 사람은 샌더스죠. 이 민주당을 정말 그 주저앉힐 그럴 후보고 또 한 사람은 돈으로 이제 그 선거를 치르는 이거 뭔가 그를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제 그 블룸버그를 그 완전히 눌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블룸버그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MSNBC의 그 조 스카보로 같은 경우도 최악이다, 역사상 최악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 모두가 다 카리스마가 원래 뭐 그다지 또렷한 사람은 아니니까 카리스마가
없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역사적으로 제일 후진 토론회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5명은 전부 8번을 똑같은 팀끼리 했으니까 편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블룸버그는 좀 그렇지 않은 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2번째 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강한 그런 인상은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에서 저는 한 가지 이 사람이 뭐 본인에 대해서 생색을 크게 내지 않기로 아마 설정을 일단은 잡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후변화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핏 브리지지가 공격을 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민주당의 이슈를 위해서 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것처럼 관료주의적인 이렇게 관리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때때로 대통령이라는 직이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좀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모아주고 하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후자적인 대통령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다른 때보다 어제 토론을 그다지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와는 달리 계속 소리도 지르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비전 같은 것을 말하기는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디테일은 없었어요, 어제. 그리고 무슨 버니 샌더스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탐욕, greed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무슨 부패라는 단어, 또 뭐죠? 억만장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사회주의자라는 당신도 집이 3채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The best known socialist in the country happens to be a millionaire with 3 houses. What I miss here?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워싱턴에서 일 잘하라고 열심히 했고 하니까 그게 문제야 하면서 이때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였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아주 단답으로 탁탁 차고 들어가서 좀 잘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 버니 샌더스가 본인의 건강 기록 같은 것을 전부 밝힌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저 사람도 스텐트 2개 심었잖아 하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거 25년 전의 일이거든 이렇게 답변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고 핏 브리지지와 에이미 클로바샤가 떠올랐었기 때문에 뉴햄프셔 그 이후에요. 예비선거 이후에 물론 브리지지는 아이오와 때부터 이 두 사람도 서로를 겨냥하는 겁니다. 똑같이 중서부의 사람이고 온건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리지지가 최근에 이제 에이미 클로바샤가 멕시코 대통령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하니까 클로바샤도 보통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고? 이렇게 대항을 하는데요. You're literally in part of the committee that's overseeing these things. Are you trying to say that I'm dumb or are you mocking me here, Pete? I'm saying that you shouldn't trivialize I made that an error. Next question is Come on 하고 이제 계속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보 같다고 놀리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멕시코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요. USMCA를 찬성한다고 제일 먼저 소리를 낸 상원 의원이야.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여자잖아요. 그래 그건 이슈가 아니야. 멕시코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되지만 다 잊어버릴 수 있어. 클로바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연단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 이름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어차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핏 브리지지와
에이미 크로바샤는 이제 그 네바다에서는 샌더스 잘할 것이고요. 점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슈퍼 튜스데이 쪽으로 갈수록 뭐 흑인 유권자의 지지나 마이너리티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계속 이 기세를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어제 아주 그 토론 잘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샌더스 빼고요. 왜냐하면 샌더스는 본인과 같은 좀 급진적인 좀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워렌이 힘든 거예요. 샌더스처럼 아예 혁명을 외치던가. 그러니까 샌더스를 지지하는 혁명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핏 브리지지 아니면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크로바샤처럼 온건한 쪽을 가자는 사람에게도 뭔가를,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돼 하고 좀 꺼려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어제 잘했어도, 어제 그 토론을 잘하니까 그 기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별로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 바이든은 그럭저럭 했는데 이제 물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한 번쯤은 좀 가능성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29일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예비선거가. 그때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좀 힘들어 보이고, 결국은 샌더스, 열기가 많이 계속 격협이 쌓이는 샌더스가 어쩌면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이오와라든가 뉴햄프셔에서 26%, 뭐 25.7%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컨벤션에 갔을 때, 7월 달에 갔을 때 첫 번째 투표에서 뭐 4,500 몇 명이 하는 가운데서 755명 빼고요. 슈퍼대의원.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또 슈퍼대의원들이 775명인가요? 슈퍼대의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슈퍼대의원들은 누구를 꼭 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구속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슈퍼대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결국은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버니 샌더스나 아니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가스머니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말하자면 핏 브리지지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민주당도 아닌 사회주의자와 금권 정치가 사이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따다다다단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아직 이게 여전히 그 좋은 아침 좋은 하루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음성으로 대신했고요. 그리고 이 29일 전에 25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그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토론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뭐 표에는, 대의원 수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어차피 라스베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거기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슈퍼 튜스데이 때 그때부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토론력을 많이 향상시킨다던가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어제가 수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발전할 만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정말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파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파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당한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통령 측근에서는 뭐 눈 감던지 아니면 it's okay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컴퓨터가 여러 대니까 좋네요.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하고 그럴 시간을 제가 찾았어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연방 판사가 또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그 판결을 내릴 것 같거든요.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에이미 볼만 잭슨이라는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면서 그 선거 당시에 캠페인도 해줬고 했었던 그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의회에 뭐 거짓 증언도 하고 또 증인을 뭐 협박도 하고 뭐 판사에게 아주 그 불손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법무부에서 7년에서 9년 정도를 권고 형량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뭐냐, 아무 죄도 없는데 러시아 그 가짜 스캔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방 법무부에서 그럼 형량을 감량한다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연방 법무장관도 대통령이 자꾸 트윗하면 나 일 못한다고 사임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공적으로 인터뷰로도 하고 또 백악관에 여러 번 전했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형량 디스카운트는 없다. 뭐 법정에서도 그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그 권고한 7년에서 9년 디스카운트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증인에게 어떤 그 위협을 하고 증인 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구형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이 로저 스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멋쟁이잖아요. 그걸 멋부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오늘도 아주 그 잘 차려입고 등장을 했는데 67세고 대통령은 나이도 많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랜 동안 감옥에 가둬두는 게 말도 돼? 하더니 오늘 아침 저녁에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을 보니까 감형이 아니라 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뭐 전 일리노이의 그 주지사를 포함해서 11명을 감형하거나 그 사면을 했기 때문에 로저 스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어제 보니까 그 터커 칼슨 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을 해서 뭐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그가 만약에 형량을 받게 되면은 사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정말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법무장관이 워낙에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심으로 그 법무장관직을 사임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해보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사임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있는 것 같고요. 또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사임하라고 뭐 전직 그 법무부에 일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또 날개를 달아서 여러 번 그 독일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리차드 그레넬이라는 독일 대사를 또 저는 이런 임명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모르는 미국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독일 대사를 임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다른 그 후보들의 뭐 대변인을 했다든가 미 럼니가 2012년도에 선거에 2012년이죠. 그 전이 존 맥케인이었었고 선거에 나갔을 때 외교적인 그 부분의 그 대변인을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 이외에는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 때에 유엔에서 아주 최고위직은 아니고 일을 조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본 겁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독일 대사로 딱 그 임명을 해놓으니까 독일 처음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잘 안 맞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프랑스 대통령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말을 대통령보다 더 원색적인 말로 독일 대사가 주 독일 미국 대사가 독일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 그 매체와는 인터뷰 요청을 아무리 해도 슈피겔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요청해도 인터뷰 안 하고 미국에 있는 팍스가 인터뷰하자면 하고 대통령 잘 보고 하는 그런 매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 대사 놓느냐? 그건 아니래요. 독일 대사를 하면서 국가정보국의 국장 대행인데 국가정보국이라는 게 모든 뭐 CIA, FBI를 포함해서 17개의 국가정보국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규모도 많고 직원도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대규모 조직을 그 관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정보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국가정보국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뜻이 있겠죠. 그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국장을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그 정보국에 하나도 관련이 없었던 사람을 17개의 그 정보국을 관장하는 그 국장 대행으로 놓는데 어느 정보국에서, 정보국 국장에서부터 아랫사람들까지 기본적으로는 좀 존중을 안 하겠죠. 누르는 힘으로 눌려지기는 하겠으나. 그리고 사실 국가 그 정보국은 뭐 연방준비제도라던가 그런 그 다른 곳과 조직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는 가장 좀 초당적인 조직, 정보를 이렇게 수합하는 것은 결국 수합이 아니라 취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보국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사람을 문제가 많을 줄 알면서도 두 가지 직책으로 임명을 하느냐 하면 대행이잖아요. 대행은 상원 인준 받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도 대행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조셉 맥과이어가 대행인데 3월 12일에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면 아무리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상원에서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준을 해줄 수 없다. 국장으로서는. 국장은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대행은 인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이 사람이 2012년도에도 뉴스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밀 롬니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몰몬, 아주 신실한 몰몬이잖아요. 이번에도 탄핵에서 한계 혐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나의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나는 첫 번째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 했는데 그 몰몬 미국의 최초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제 대변인으로 외교 문제에 사용이 아니라 하이어를 했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그 최초의 그 공개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개적인 동성애자 대변인이었거든요. 동성애자거든요. 지금 이 독일 대사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첫 번째 이제 공개적인 동성애자 장관 대행이니까 이 정보국장도 타이틀은 디렉터지만 장관급이니까요. 최초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장관급 장관 대행이니까 장관이죠. 장관 없는 대행이니까 공개적인 동성애자 장관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 재밌는 이슈인데 뒷부분에 말씀드릴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뉴스 조금 미루기를 참 잘했네요. 그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보태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가디언을 읽다가 미국에서 아직 이 내용이 보도가 안 됐는데 했던 것이 있는데 좀 전에 방송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됐었는데 확인을 해주고 있네요. 그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리안 아산지 그 위키릭스의 창업자고 지금 이제 영국에서 재판 기다리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 송환 문제 등등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의 그 이메일 같은 것을 쫙 뿌렸는데 그것을 받은 곳이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받았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혐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줄리안 아산지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 안 했어.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미국과 연관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선 내가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임해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게 가디언의 보도거든요. 이 가디언은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아산지가 영국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출두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이렇게 무슨 뭐 말하자면 스카이페와 같은 그런 그 사진으로 본인의 입장을 그 얘기를 하던데요. 뭐 수의도 입고 수의 속에는 또 하얀 색깔 뭐 옷도 입고 했었는데 줄리안 아산지의 바리스타 그 법정
그 대리인이요. 에드워드 피츠저럴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 자료가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 캘리포니아가 연관이 돼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남가주에서 지난번 2018년도 선거에서 공화당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졌었잖아요. 그것도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의회 정치인 활동을 한 그 데나 럴러바커. 데나 럴러바커가 워낙에 친러시아인 사람이고 또 그 푸틴과 굉장히 친하거든요. 뭐 술 마시고 레슬링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푸틴을 너무 보호하고 러시아를 너무 보호하고 해서 선거할 때도 그 점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점 요인이 됐는데, 오죽하면 이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인데도 그 데나 그 럴러바커를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에이전트로 고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경고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정보국으로부터 이 그 럴러바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확인을 했네요. 본인이 실제로 그 줄리안 아산지를 만났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산지의 변호인이 런던의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또 그 런던의 법정에서도 이거 충분히 그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도를 했는가 봐요. 그 당시에는 존 켈리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에 이 사성 그 해병대 장군 출신이요. 존 켈리가 이러한 정보를 그 대통령에게 아예 그 주지도 않고 차단하고 그런 건 많이 했잖아요. 존 켈리가. 중간에 이제 사위나 딸이 딱 그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고, 대통령 나를 통해야 돼. 내가 비서실장이거든 하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사위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존 켈리. 존 켈리가 막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2017년도에 했다 하는 것이 지금 가디안의 보도고, 본인 당사자가 내가 실제로 줄리안 아산지를 만났다라고 했는데요. 네, 줄리안 아산지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아무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미국에서 뉴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하는데 또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존 볼튼이 그 연방 하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데도 나 하원 그 소환장 거기 안 나가. 우크라이나 그 문제로 탄핵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걸쳐서 들은 사람이 아니라 퍼스트 핸드니까 좀 하원에서 너무 원했었죠.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상원에서는 뭐 소환을 하던 소환장 주면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상원에서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상원은 이제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제는 이 사람이 요즘 계속 대학 순회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반더빌트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이 조금 그 싫어하는 목소리, 어떻게 거기에 안 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아마 그 어제의 그 이슈가, 미팅의 이슈가 Defining U.S. Global Leadership, 미국의 세계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그런 주제였었던가 봐요. 여기서 이제 수잔 라이스, 전 이제 그 외교 담당가이기도 하고 한 수잔 라이스가 학생들이 좀 약간 시위성 발언을 하니까 존 볼튼이 얘기를 하기를, 그거 어차피 나는 뭐 또 딴 사람한테 밀어요. 상원에서 나의 그 증언 거부에 찬성하는 투표가 나온 것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놀라긴 뭘 놀라요. 어쩌면 그 본인이 이제 그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백악관이 너무 또 상원에서까지 증언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책을 발간 못하게 족쇄를 채울 수도 있고, 책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뭐 이만저만 책이 팔리겠어요. 이 책 나오기를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북한 문제는 어떻게 썼는가? 문재인 대통령이냐, 뭐 정의용 특사나 이런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김정은과 만나게 했는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못 내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어제도 얘기하는데 백악관이 본인을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 볼튼이 내가 하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지 않았던, 내가 돈 내기 한다. $1라고 얘기했어요. $1 내가 돈 내기 해 하면서 돈 내기 한다.
결과는 똑같았어. 무죄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잔 라이스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었죠.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무 놀랍다. 그 존 볼튼이 하원에서 같은 자리에서였어요.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동그란 테이블 하나 놓고 그 하원 청문회에서 그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게 나로서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직접 대통령이 권한 남용한 것을 봤는데 나 같으면 소환장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 증언했다 하니까 막 또 학생들 관계자들이 박수를 막 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국가안보보좌관이었으니까 수잔 라이스도요.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뭔가 그 헌법을 지지하고 본인이 지켜야지 될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건데 존 볼튼이 그건 못했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직접 보고를 해야지. 그것은 꼭 헌법에 대해서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자신의 그 표현의 자유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그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 존 볼튼은 박수를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다만 3월 17일에 본인의 그 일이 일어났었던 방 대통령 집무실을 얘기하죠. 그 책이 나올 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마 존 볼튼이 원 오브 더 골칫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입 꼭 다물고 있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 대통령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을 다 정말 그 헌신짝 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신들의 미래의 레가시, 몸 보존, 평판 보존을 위해서라도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을 전혀 안 하고 11월 선거를까지 넘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그 장담할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그 컨퍼런스라든가 포럼이 참 많아요. 뭐 미국의 그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 이런 거. 왜냐하면 미국이 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에 그래? 개입하지 않는 것 오케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요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어떠한 힘을 휘두르려는 그러한 바람도 버려야지. 왜 가질 건 갖고 줄 것은 안 줘? 하는 그 미국에 대한 그 세계의 시각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선 이제 생각하고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부터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점점 퍼지면서 11월 3일 선거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칠 수 없을지는 뭐 모르는 일이죠. 네, 잠시 뒤에는 조금 소프트한 얘기. 소프트하지만 대범함을 넘어서 대단한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나 너무나 초인간적인 surreal 초현실적인 스토리 전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레이티스트 뉴스 들어오는 것 보니까요. 지금 워싱턴 DC의 그 판사가 3년 이상을 선고했다.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선고를 하면서 대통령을 커버업 해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나온 것 같진 않고요. 브레이킹 뉴스라서요. 그 부분 그렇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형량 선고는 받았습니다. 대통령 사임할 듯 얘기했고요. 43년을 연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10살 때부터 지금 53살이죠. 영국 여성인데 원래 독일에서 간 영국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최근에 그 2013년도에 이제 뇌종양 그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거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의 뇌종양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하는 동안 바이올린을 켰대요. 바이올린을 켜서 왜냐면은 이제 그 뇌가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른쪽의 그 전두엽에 그
뭔가가 손상이 돼 있는가? 그러면 이제 왼손에 영향을 주니까요. 해서 이런 형태로 보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원했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해서 이제 뭐 연주를 뭐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주를 바이올린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세 곡이나 이렇게 연주를 하고 수술을 그 무사히 마쳤다. 그 킹스 칼리지 병원, 킹스 싱어즈라고 아카펠라 잘하는 그 영국 그룹이 있는데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수술을 그 받았고요. 해서 그런데 그 전에도 여성인데 그 남편은 47살 연하 남편이네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의사와 허락을 받고 한 게 두렵다기보다는 너무 익사이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나서는 4시간 동안 잠들고 기억이 별로 없었대요. 95%는 오로지 95%는 제거했어.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뇌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바이올린 켜는 것은 포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활동은 했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가 봐요. 2주일 만에 다시 원래 있었던 그런 그 오케스트라단에서 바이올린을 켜고요. 이게 내 인생이야. 시간이 있을 때 바이올린을 켜고 무슨 뭐 리테일 관련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키는 것을 즐기고 이번 주 토요일에 드보르작입니다. LA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라 뭐 유명한 무슨 아프리카의 음악인도 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었는데 기타 2018년도에 마취 중에 기타 치고 뭐 이랬었잖아요. 아무튼 이 여성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떠한 그 벽을 넘고 벽을 또 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인간 한계가 너무 많이 그 인간 한계의 그 어떤 그 막대기가 점점 올라가서 보통 사람 살겠어요 어디?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연주한 곡은 조지 거슈인의 Summertime 그리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베사메 무초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의 심포니 넘버 5였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간 기생충 팀들 대통령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하고요. 뭐 아무튼 그 봉준호 감독도 그 여정이 아주 기뻤다, 패션이었고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